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에필로그 Y에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YTN에서 제작된 콘텐츠 가운데 시청자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민데스크가 엄선해서 꼽아봤습니다. 시청자 시선을 사로잡은 눈에 띈 콘텐츠의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21년 한 해를 정리하며 에필로그 Y에서 준비한 작은 시상식. 첫 번째 순서로 만나볼 YTN 올해 콘텐츠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어려운 정치 사안도 유쾌하고 시원하게 풀어내는 시사 토크쇼 알고리즘입니다. 올해 콘텐츠 왕으로 꼽힌 소감이 어떠세요? 색다른 시도와 도전으로 YTN 콘텐츠 질을 향상시키고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었기에 제가 100%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하려는 취지가 다 녹아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공감하세요? 눈부신 발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서 눈 깜빡이는 발전력.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알고리즘 이경재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에필로그 Y에서 올해 콘텐츠 왕을 뽑아봤는데요. 네. 알고리즘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 대표에서 이경재 팀장님을 모셨거든요. 팀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다들 축하하고 좋아하셨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상을 주니까요. 너무 좋으시죠? 네, 원래 저희 팀워크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아,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건 팀원들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했더니 나와서 뭐 어디 가냐고 그랬어요. 오늘 회의 있는 날인데 녹화하러 간다고. 그래서 자기는 욕하지 말고 잘하고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예. 이 알고리즘이 작년 9월에 시작이 네. 됐습니다. 맞나요? 추석 때 시작해서요. 지금 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회차들을 방송을 하셨는데 좀 발전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많이 저희- 발전을 하셨겠지만 저 개인의 발전 좀 더뎌가지고 네. 그 좀 깨달은 게 많았고요. 깨우침을 많이 갖는 그런 시간이었고 YTN에서 뉴스 말고 이런 프로그램 하는 게 정말 굉장히 힘든 게 많구나. YTN 시청자들이 정말 스마트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수치상으로는 시청률이 그래도 조금 올랐고요. 초기에 비해서는 20% 정도 오른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한 60만에서 100만 정도 합했을 때 꽤 네.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이 디지털 콘텐츠는 직접 제작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같이 제작을 하는 거고요. 뭐 요즘에 원소스 멀티 위주라고 방송에 나간 걸 디지털로 많이 이제 유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방송에 나가게 되면 본편을 앞부분과 뒷부분을 좀 나눠서 일단은 방송 나가자마자 올리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오후에 이제 그 완본을 다시 올려요. 새 편에다가 그리고 이제 딕톡스 정치라고 예고성으로 좀 편안하게 하는 유튜브 전용 콘텐츠가 있는데 네. 그건 이제 방송 사실 나가기 전에 목요일쯤 올리고요. 요즘에는 좀 분화해서 알고리즘 부록이라고 녹화 때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을 조금씩 정리해서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된 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뭐 편집을 해서 다시 좀 올리고 있습니다. 시사 토크쇼 알고리즘의 관전 포인트를 좀 뽑아주신다면요? 일반적으로 토론이라는 게 어떤 쟁점을 좀 확인해 가고 그다음 팩트 체크를 하고 주변 정보도 알려주면서 토론을 해가는 그런 과정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스토리하고 내러티브를 만들어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패널들의 어떤 비유하고 은유를 통해서 좀 재미를 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제 셋이니까 서로 이렇게 빠르게 티키타카를 통해서 집중력도 좀 높이고 몰입감도 높이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시사 프로그램과 좀 차별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차별되는 점 했을 때 생각나는 게 주스를 끝나고 주스요? 마시지 않나요? 네네. 그 뭐죠? 우리가 이렇게 독한 걸 토론을 했으니까 프로그램을 끝날 때는 우리도 좀 독을 빼자 그래서 디톡스 주스를 한 잔씩 마시자. 이게 그러니까 해독시키자라는 의미인 거죠? 네, 해독시키자는 의미인데 네. 특히 정봉주 패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꾸 이걸 마시면서 독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 오히려 쌓인다. 뭐 그런 얘기를 그렇군요. 하는데 제가 이제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그런 회차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좀 인상 깊었다거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그런 방송이 있었나요? 뭐 제가 최근에 어떤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네. 토론하다가 이제 패널들 중에 한 명이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뛰쳐나간 적이 2번 있었고요. 아니 이렇게 방송하다가 패널분이 나가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당황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녹화를 다 어찌됐건 간에 녹화를 마쳐야 이제 방송에 네. 나가는 상황이니까 토론 상황에서 서로 이제 조금씩 이 감정이 격화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상황은 이해하는데 그 당시는 어찌됐건 방송을 제대로 마쳐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쫓아나갔죠. 쫓아나가서 잡으러 가신 거죠? 잡으러 갔죠. 그래서 30분, 1시간 정도 다시 설득하고 마무리는 하면서 방송은 제대로 나갔습니다. 그건 좀 다행이네요. 예. 근데 방송만 보면 사실 당연히 그 토론하면서 신경전은 있는데 좀 농담도 주고받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라고 느꼈거든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이렇지 않은 경우도 많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냉탕문탕을 오가요. 그러니까 어. 단짠 굉장히 오가는데 네. 진보와 보수 패널에 나오다 보니까 서로 이제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저는 가끔은 일부러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좀 토론이 너무 좀 루즈하게 진행되면 사실 제가 일부러 그런 말을 꺼내서 토론을 좀 격렬하게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좀 시청자분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주듯이 질문을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럼 항상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좀 캐치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시겠죠? YTN 앵커 뭐 마찬가지겠지만 네. 공부를 해야죠.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니까 저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토론을 하는데 이게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제도 좀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패널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는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이 나오게 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고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정말 좀 본받고 싶은 그런 아유, MC이자 진행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 조금 힘들었을 때 말고 좀 뿌듯했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YTN에서 나오는 콘텐츠에서 시청자들이 재밌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네. 최근에 저희 그 댓글을 보면 한 몇 주 사이에 굉장히 재미있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 만족하고 아니 댓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확실히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 뿌듯했을 때가 시청자 반응이 올 때잖아요. 근데 유튜브 댓글을 좀 보니까 알고리즘이 개그 프로그램보다 재밌습니다라는 반응이 좀 많더라고요. 그만큼 네. 관심도 높은 것 같은데 댓글 좀 평소에 많이 찾아보시나요? 방송 댓글이요. 나가고? 제가 방송이 이제 금요일 밤에 나가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하루 종일 하는 게 댓글 보고 그다음에 유튜브 조회수 네. 보고 시청률 보고 보다가 이틀 다 보내요. 그렇군요. 달고 사시는군요. 근데 그렇게 원래 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댓글에 제가 이제 댓글 답니다, 제가. 직접 다세요? 그러니까 뭔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방송 시간 같은 것도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네. 뭐 이게 이 유튜브 콘텐츠가 이게 무슨 완본이냐 편집본이냐 물어보면 제가 달아드립니다. 팀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고맙죠. 왜냐하면 이제 비슷한 프로그램과 어떤 인력을 봤을 때 굉장히 적어요.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 봤을 때는 그만큼 본인 개개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좀 많다는 거고 특히 저희가 방송이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녹화 끝나고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몰릴 때는 굉장히 미안하고 그런 와중에 팀워크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팀원들이 이제 일의 어떤 배분, 분배에 대해서도 조금씩 차이가 날 때면 스스로 또 이제 도와주려 하고 같이 업무를 마치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고생한 팀원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감사한 마음을 영상 담아서 편지 제가 잘 못한다고 짧게 그랬는데요. 한번 해주시는 거 어떨까요? 예.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수고와 노고에 너무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못하신다고 한 거 치고 이런 제스처까지. 네, 그럼 2022년 알고리즘 팀의 각오도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저희 클로징이 항상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였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말로 클로징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청자분들의 사랑 더 많이 받는 알고리즘 팀이 되길 바라볼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